방송계의 공룡. 공룡하니까 이상한데요. 방송계의 시조새. 네, 두 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조새 임성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동키분들의 성공을 함께 발맞춰 나갈 임형록입니다. 자, 그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재무 상담을 20년 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보험 때문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예,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아내 말 듣고 상담 후 높은 보험금을 타게 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역시 여자 말 들어서 손해볼 것이 없다. 적극 동감합니다. 역시 줄을 잘 서요. 이건 눈치 게임이죠. 제가 어떻게 줄을 서야 될지 지금 그러니까. 고민했네요. 근데 보험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가족들이 특히 부부 간에 한 분은 보험 들어야지 나중에 도움받아라고 하는데 다른 한 분은 보험이 낭비야 이렇게 해서 의견 충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저도. 네, 맞아요. 저도 사실은 죄송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식탁에 앉아서 여보 앉아서 얘기 좀 해 하면 무섭거든요. 그치. 네, 그럼 딱 보면 이젠 보험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저는 보험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 전문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연들이 정말 다양한데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도 그 동키 애청자님의 사연이에요. 평소에 재테크나 보험에 관심이 많아서 본인과 아이들 거는 굉장히 잘 해놓으셨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방송이나 상담을 통해서 잘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네. 근데 문제는 보험에 관심이 없는 남편분.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아는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 비전문가인 사연자분이 아내분이 보기에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게 여러 번 보험 점검을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군요. 저도 이제 오늘 사연자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저도 상담을 좀 하고 왔는데 예, 오늘 사연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었어요. 대부분 남편분들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친구한테 내가 가입한 건데 설마 내 친구가 그치. 나한테 잘못 가입시켰겠어. 그리고 내 보험은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가 오늘 사연자분 남편분이 했던 얘기랑 주말에 또 제가 상담할 때 들었던 남편분의 이야기랑 비슷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험 상담을 하기도 전에 이제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난감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얘기에 보자도 꺼내지 말라. 뭐 이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다행스럽게도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어렵게 저희가 보험을 조정을 해드린 사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년 전에 남편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아이고. 근데 다행히도 이제 치료는 잘 마치셨는데 중요한 건 보험 점검 덕분에 한 푼도 못 받을 뻔했었던 보험금을 무려 8천만 원에 이게 이제 우리가 뇌나 심장이나 암에 발병하게 되면은 납입 면제가 되는 보험들도 있어요. 그 보험으로 아내분이 준비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도 안 내도 되는 납입 면제가 되셔가지고 약 1억 1천만 원 정도를 가정경제에 들어올 수 있게끔 예, 만든 사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도 굉장히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상담을 받고 나서 큰 혜택을 받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여러분도 귀 쫑긋하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50대 주부예요. 3년 전에 남편하고 보험 얘기하다가 굉장히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결국 제 뜻에 따라서 보험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시 하게 됐는데 1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된 거예요.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지만 이후로 말도 어눌하고 또 움직임도 불편해서 재활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3년 전에 보험 리모델링을 한 덕분에 진단비랑 수술비까지 보험금하고 뭐 납입 면제 등 1억 원에 가까운 혜택을 받게 된 거죠. 남편은 보험료도 얼마 안 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냐면서 굉장히 놀랍다는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보험 덕을 봐서 제가 마음이 한결 편안하고 또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남편처럼 보험을 싫어하는 전국의 남성들을 위해서
보험을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을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사연자분 부부싸움까지 하면서 상담을 신청한 과정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상담 후에 이렇게 남편분이 뇌경색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 청구를 하시고 재활까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아내분 걱정도 참 많으셨겠어요. 네, 맞아요. 만약 보험 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기존 보험에서 한 푼도 받지 못했던 사연이거든요. 네. 나올 수 있었던 게 거의 수술비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를 통해 무려 1억 원 정도의 혜택을 좀 받았던 사연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 아내분께서 되게 고마워하셨는데 네. 얼마 전에 인사들을 드렸더니 남편분께서 더 고마워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의료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기는 해요. 그런데 뇌경색이나 뭐 심장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병하게 되면은 재활 기간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필요로 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재활 기간 동안에는 수입이 단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또 재활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다 보니까 가정 경제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남편분의 소득이 끊기니까 반대로 아내분께서 생활의 가정 경제 우리 생활비를 마련해야 돼 보면 다시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전문 자격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으면 직장을 쉽게 구하기도 힘들고 또 소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남편분보다 높게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소득의 공백기 때문에 치료비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까지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런데 아내분의 현명한 보험 점검 선택 하나 때문에 이런 우리가 진단비를 제로 0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걸 8천만 원 정도 받다 보니까 그 부분들로 소득의 공백기를 해결함으로써 재활치료까지 남편분께서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저희가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실 뇌와 관련된 질환은요, 나라에서 어느 정도 치료비는 보장을 해줘요.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짧고, 치료나 재활을 받을 때 오롯이 본인들의 돈, 가정의 돈으로 써야 돼요. 그랬을 때, 소득마저 끊긴다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걱정이 제일 먼저 드실 거예요. 자, 두 분의 도움 어떻게 받았는지 3부에서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2부에서 살펴봤던 사연, 보험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부부싸움으로 이어졌던 남편과 아내분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아내의 의견에 따라서 상담을 통해 재구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2년 만에 남편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재활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다행히도 상담 전에는 한 푼도 받지 못할 뻔했던 그 보험금, 납입 면제부터 시작해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사연자분 가족이 어떤 상담을 받았길래 못 받을 뻔한 보험금에 어떤 혜택을 받게 되신 건지 전반적으로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우선 상담 당시 남편분은 4건의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셨고요. 네. 보장 내용은 2014년도에 가입한 유니버셜 CI 보험,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운전자 보험, 실손의료비 총 4건이었습니다. 네. 근데 총 보험료가 혼자 내는데 59만 4천 원 정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고요. 2014년 가입이면 지금부터 한 11년 전인데 이때는 아내분도 남편분도 40대 초중반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59만 원 정도면 이제 4인 가족의 보험료인데 이걸 혼자 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네요. 59만 원 적지 않은 돈을 내고 계셨어요. 4인 가족 다 하면 와, 얼마를 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네, 4인 가족으로 합산했을 경우에는 약 97만 원 정도 내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60%를 남편분 보험으로 차지하고 그러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뇌경색으로 진단받으셨었잖아요. 그랬을 때 진단비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럼 진짜 통탄할 일이네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가성비가 떨어진다. 어떻게 떨어진다? 매우 떨어진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잖아요. 더 좀 심각한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PD님이 네. 크게 웃으셔서 네. 굉장한 단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예, 맞아요. 매우가 나와서 깜짝 그래서 놀랐어요. 우리가 보장 범위도 좋고 보험료도 만족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가성비가 높다고 하는 보험들인데 남편분 보험은 그 정반대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CI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가입을 했었고 뇌경색이 오면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는 중대한 뇌졸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영구적 장애가 와야 되고
그리고 25% 이상의 장애까지 남은 상태가 되어야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네. 남편분은 지금 재활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예, 영구적 장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못 받게 됐었겠죠. 이걸 갖고 있었으면. 그리고 두 번째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1억 원에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3천만 원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럼 뇌질환이 있으니 3천만 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왜 못 받았냐면 또 뇌경색. 뇌출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쉽게도 또 이 특약들이 모두 갱신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80세까지 돈이 오르고 80세까지 내야 되다 보니까 우리의 찬란한 연금이 잘못하면 보험료로 다 나갈 수도 있었었던 안타까운 상황이었었습니다. 아내분 얘기 듣길 잘했네요. 네. 근데 이 포인트를 더 짚어드리면 연령에 비해서 보험료가 많은데 이 두 건의 종신보험을 이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작 보상을 받아야 되는 가장 확률이 높은 노후 시기에는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보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하나 맞아요.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3대 진단금이 7천만 원으로 보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뇌출혈 또는 중대한 뇌졸중에 대한만 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피해 가셨고 그리고 암뇌심 관련된 수술비가 거의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 갱신형 특약은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다 있는데 암에 관련된 것도 있잖아. 뇌에 관련된 거, 심장에 관련된 것도 다 보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일반인의 시각인 거고 거기에서도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남편분이 걸리신 뇌경색 그걸 다 피해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그 특약으로는 보장이 안 됐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약이 어떻게 자세하게 나눠지는지. 일단은 우리가 뇌출혈 그러니까 뇌 질환에는 특약이 우리가 세 개가 특약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뇌출혈 특약. 뇌출혈 특약은 보장이 세 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뇌 출혈이 일어났을 때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출혈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뇌출혈 진단비 3천만 원을 갖고 있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코드 자체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질병 코드가. 그럼 뇌졸중이라는 또 특약이 있어요. 얘는 보장이 6개 항목인데 뇌출혈이 보장하는 거 3개 항목과 뇌경색을 보장하고 있어요. 네. 그럼 만약에 뇌졸중만 갖고 있었더라도 우리가 3천만 원이나 4천만 원 그렇게 토탈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뇌출혈과 중대한 뇌졸중으로 되어 있으니 영구적 장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 받은 거예요. 뇌졸중도 달라요. 중대한 뇌졸중과 일반 뇌졸중의 보장 범위가. 우리 동키 여러분께서 꼭 체크해야 될 게 이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뇌졸중이라고 나 분명히 보장 분석 받았는데 근데 알아봤더니 CI 보험의 뇌졸중이에요. 그건 중대한이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보장 범위가 다르다. 그 마지막으로 보장 범위가 현존에 가장 넓은 게 바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고 하거든요. 네. 얘는 보장이 10개 항목으로 만약에 우리가 뇌혈관만 갖고 있었다라면 우리가 달리 분리되지 않은 뭐 대동맥류라든가 여러 가지 또 진단 받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 이왕이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가지고 계시는 게 보장받기에는 가장 폭넓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뇌와 관련된 보험이 있어. 여기서 마무리 지을 게 아니라 뇌와 관련된 보험이 있어. 그럼 증권을 열어봐. 그래서 그 안에 뇌혈관 이렇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봐까지 가야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좀 보험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분들, 좀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럼 중대한이 뭔데? 약관에서 이야기하는 중대한 뇌졸중이 뭔데?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이 CI 보험만 하더라도 이 중대한의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뇌졸중 후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으로 일상생활 장애 25% 이상의 중증 상태여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어렵죠. 25% 이상의 일상생활 장애는 또 뭔데? 쉽게 설명드리면 목에 튜브를 끼고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해서 경정맥이나 또는 뭐 이런 수액 영양 공급을 받는 상태가 일상생활 장애 20%입니다. 그리고 목발 또는 보행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20%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증인 25%가 되려면 거의 누워서 수직 환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거의 19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케이스를 단 한 번밖에 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중대한 뇌졸중은 받기 어려운 케이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뇌와 관련된 어떤 질환을 겪고 나서 우리가 어떤 장애가 계속해서 남는 상황을 만들고 싶진 않죠. 당연히 일상을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의 장애는 남을 수 있어요. 좀 쩔뚝거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의 어떤 행동 장애, 약간의 오른쪽이 조금 쓰시는데 불편하실 수 있고 이런 식의 뇌와 관련한 질환이기 때문에 살짝은 남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봤을 때 살짝 불편해 보이는데 싶을 수는 있지만 25%의 장애가 남는다라는 건 누가 봐도 저분은 누군가가 도와줘야겠구나 싶을 정도의 장애가 남아야 된다는 건데 그래야 중대한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갖고 있는다라는 건 내가 뇌와 관련한 질환이 발생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될 때까지는 보험금 못 받아도 돼.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는 보험금을 못 받는 보험을 내가 굳이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어야 될까? 자, 만약에 내가 보험금을 받는 게 목적이라면 그건 좀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 여러분 지금 혹시 방송을 들으면서 하고 계신다면 내 보험의 보장 범위도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보험은 보장 범위가 협소한지 아니면 넓은지 이 부분을 이분들은 미리 점검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상담 후에 어떻게 변경이 됐길래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던 걸까요, 이분들은? 예, 우선 저희가 찬란한 죄송합니다. 네. 목이 메이네요. 네. 너무 저희가 괜찮아요. 내용이 좋아서 우선 저희가 찬란한 노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병이나 질환에 걸렸을 때 우리가 보장을 제대로 못 받으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연금에서 이런 치료비나 재활치료비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면 우리 찬란한 노후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연금이라도 되어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보험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맞아요. 이분 같은 경우 어떻게 저희가 이제 해드렸냐면 우선 유니버셜 CI 보험하고 변액 종신 보험의 경우에는 감액 완납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상품의 경우에는 감액 완납이 안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보험료도 비싸고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커서 갱신형으로 되어 있고 과감하게 정리를 했고요. 당시에는 건강체였기 때문에 종합보험으로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 4,000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2,000,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000만 원을 준비를 해드렸고 여기 뇌혈관에서 이제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보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매회 수술했을 경우 매회 나오는 수술비를 또 보완을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암 수술비 1,000에 뇌혈관 질환 수술 3,000,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3,000. 또 여기에 가장 수술 범위 중에 넓다고 하는 질병 상해 1호종 수술비를 추가로 또 넣어드렸고 또 여기에 64대 질병에 발병하게 되면은 수술비가 또 나오게 저희가 보완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분께서는 뇌경색으로 진단받고도 8천만 원에 우리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일단은 상담 전하고 비교했을 때 가입 금액이 많이 달라졌어요. 진단 범위나 보상도 커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특약들로 보상을 받게 되신 거예요? 지금 일단 수술비 특약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2천만 원 그쵸. 있었잖아요. 그 2천만 원 받고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3천. 근데 이 혈관 질환이라는 것들은 다음에도 또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회 수술할 때마다 받는 혈관 질환 수술비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3천만 원을 넣었던 것들을 받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또는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는 그 질환만 수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N대 수술비라고 그래서 좀 더 보상 범위가 좀 넓은 특약들이 있습니다. 아까 64대 네, 수술비라고 맞아요. 했던? 좀 64대 뭐 119대, 121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의 특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2천만 원 넣었고요. 그리고 1호종 수술비에서 이젠 한 830만 원 정도 추가로 나왔고 그러면 이렇게만 따지면 7,8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가입한 상품은 일반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시 납입이 면제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2년 납입 후 뇌경색에 걸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욕 아닙니다. 거의 18년 정도는 보험료 안 내도 돼요.
네. 욕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죄송해요. 근데 이 납입면제된 보험료만 따져도 약 네. 3,200만 원 정도 해요. 아. 그러니까 총 혜택을 받는 거는 1억 1천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았던 거죠. 그러네요. 진단금, 수술비 이렇게 받게 된 금액이 8천만 원 정도이고 이제 앞으로 안 내도 되는 돈이 3천만 원이 조금 넘고 이렇게 해서 총 혜택 받은 게 이제 1억이 넘는다라는 거네요. 수술비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해놓으신 부분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는 전문가분들이 왜 수술비 특약을 이렇게 좀 많이 넣어두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여기서 보이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진단비만 가입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진단비는 예전에는 1회 지급으로 끝났었어요. 그러니까 암 진단 받으면 1회로 끝나고 뇌질환 받으면 1회로 끝나고. 근데 재발을 할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진단비는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가정경제에 또 수입의 공백기가 생겼을 때 위험이 그렇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수술비라고 하는 항목들은 매회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회당. 그건 무슨 얘기냐면 걸릴 때마다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수술비를 주겠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보험료가 그리 비싸진 않아요. 수술비는. 네, 그래서 뇌혈관 질환 수술에 또 우리 종수술에 아까 N 수술까지 겹겹이 했어도 보험료는 그리 높진 않거든요. 그런데 보장 금액 자체는 5천만 원까지 평균적으로 올릴 수가 있으니 우리 가정경제 소득의 공백기가 생겼을 때 충분히 이 재발했을 경우에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증권에 수술비 등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 번쯤 체크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좀 저비용으로 보완을 해놓게 되면 미래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진단비 특약이 되게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수술비 특약으로 좀 보강해 놓으시면 되게 유리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함께 꼭 준비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이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단만 받고 그냥 약을 먹고 이젠 해결이 되는 케이스는 좀 괜찮은데 수술로 이어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회복하는 데까지. 그러면 남편분은 현재도 좀 재활치료 중이시잖아요. 네. 아직 1년이 좀 채 안 됐긴 하지만 이 재활치료 기간에 이젠 후유장애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후유장애라 하면. 네. 후유장애라 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체가 영구적으로 그 결손이 발생되거나 또는 장애가 발생되는 것들인데 보험사에서는 후유장애 진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에 맞으면 후유장애 진단금이 이제 그 비율대로 나가게 되는데 네. 남편분이 가입한 특약 중에도 질병 후유장애라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특약은 후유장애 기준이 맞아야 되는데 이거를 지켜보려면 재활치료가 끝나는 시간까지 좀 지켜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네. 혹여라도 재활치료 끝난 후에 요건이 맞으면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뇌경색으로 인한 소득 공백 또는 재활치료 기간까지 이어지는 의료비 모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새해 인사로 지난주에 연락을 드렸는데 당연히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그렇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재활치료라는 게 끝이 있나요? 계속해서 받는 거 아닌가요? 뭔가 장애가 남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가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재활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후유장애 진단금이라는 게 내가 재활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면 끝까지 못 받는 거예요? 어느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후유장애 진단금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거 아닌가요? 기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 수술을 했다. 그럼 장기 조직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위암에 걸렸을 때 내가 전절제 수술을 하면 후유장애 50%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절제한 순간 후유장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기간을 지켜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일상에 우리 뇌졸중 질환으로 인해서 우리 그 몸이 잘 활동 불능 상태가 된다고 하면 그 비율을 따지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러니까 이젠 시간이 걸리는 질환들도 있고 좀 바로 인정이 되는 질환들도 있고 그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나는 재활치료 후에 뭐 이건 질병 후유장애가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후유장애 진단서를 딱 제출하면 보험사에서는 그 모든 기록을 본 다음에 이거는 조금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한 6개월 정도 더 지켜보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그 요건들을 다 맞추기는 어렵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항의 후유장애 진단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고 가시는 게 중요하지 그 기간을 다 맞출 수는 없어. 그거는 사항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의 입장과 소비자 입장이 매우 상반된다라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많은 분들께서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 진단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내가 이런 지금 현재 내가 재활 끝나고 현재 몸이 불편한 상태가 남았어요. 그런데도 이게 후유장애에 속하는지 모르시고 보험금 청구를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활 치료가 끝나서 만약에 지금 내가 뭐 불편한 상황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후유장애 진단비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재청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꼭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셔서 내가 어떤 특약들이 있는지를 그래서 보험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가입이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도 보험 점검을 아내분의 말을 안 듣고 그냥 가져갔다라면 60만 원 내에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금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보험료를 20만 원대 후반대로 조정하고도 우리가 보험료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보장 금액을 약 8천만 원 가까이 맞아. 받고 또 납입 면제까지 됐으니 이 보험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번 우리 사연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보험료가 비싸다고 좋은 보험이 아닙니다. 맞춘 옷을 입듯 나에게 맞춘 보험이 가장 좋은 보험입니다. 둘째. 진단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회 반복 지급되는 수술비도 함께 준비하세요. 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